그걸로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Welcome to the D&D world. Dungeons and Dragons. 그래도 한 450에서 뭐 부동산 복비 때문에 한 300만 원 남을까 말까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내가 찾아내서 들어가고 당첨이 되면 명도 네 이름으로 등기를 친다. 계속 그거 하면 되겠네요. 누구나. 말이 쉽지 어려워.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 법원 다녀야 돼. 부동산 가봐야 돼. 아파트 현지 가봐야 돼. 이걸 계속 돌면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1억에는 아무도 응찰을 안 해. 왜냐면 시세가 1억이니까 1억에 낙찰 받아서 한 달 반 동안 명의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가서 현지 가가지고 금매로 사는 게 빨라. 1억에 낙찰 받을 거면. 그래서 1억에는 아마 낙찰이 안 될 거야. 아무도 응찰을 안 해서 30% 떨어질 거야. 7천만 원부터 응찰을 하는데 사람들도 관심 있으면은 거기 7천 응찰을 하겠지. 한 8,500 적겠지. 실거주로 예를 들어 명부가 거기 실거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시세가 1억이야. 그럼 8,500만 낙찰돼도 되겠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 7,100 이렇게 적을 거야. 거의 떨어질 거야. 거의 떨어질 거야. 운이 좋아야 7,100 썼는데 우리만 응찰해가지고 낙찰받을 수 있어. 그렇게 낙찰받는데 한 10번에서 한 번 나올까 말까야.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돼. 그런데 해봐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300에서 만 원은 500 벌어. 한 3개월 안에 팔리는 것까지 하면 한 10번 해서 한 번이라도 당첨되면 좋은 거니까. 남겨 먹는 거니까. 대박이네. 근데 너는 무주택자지. 나이도 어리지. 돈 소액이지. 당연히 먹을 건 적어. 뭐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가 한 채 나왔어. 1억이야. 7천만 원으로 떨어졌네. 현장을 가봐야 돼. 현장 부동산 가서 이게 매도가 잘 되는지, 거래가 잘 되는지, 아파트 뭐 내놨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돼. 사가지고 팔고 단타 치고 빠지고. 괜찮다,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낙찰됐어. 그러면 안에 세입자가 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보내야지. 그 내보내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봤는데 완전 쓰레기야 아파트가. 실내가. 그러면 너랑 나랑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셀프로 해. 셀프로 해서 판매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콘텐츠가 되게 다양할 것 같아. 그 기회가. 재밌겠네. 3개월 뒤에 팔고 사고 3개월 뒤에 그게 팔고 기간이야. 이건데 3개월? 빨라야 3개월인데 빠르면 3개월이고. 근데 물건 찾아내고 가서 낙찰받고 하는 기간이 빨리빨리 안 될 거야. 그래서 낙찰을 받고 물건을 팔리는 데까지 3개월인 거예요? 빨라야 3개월. 3개월 300을 버는 거예요? 300에서 얼마 벌겠지. 얼마에 낙찰 받느냐가 관건이고 얼마에 팔리냐가 관건이니까. 그래서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그거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예측이 돼야 내가 얼마에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가 7천만 원에 나왔어. 근데 너 얼마 쓸 거야? 모르지 지금은. 근데 현장에 갔어. 현장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8,500이면 바로 나갈 것 같아. 이거는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야. 그러면 서지 8,500. 그럼 네가 수익률을 얼마를 잡을 거야? 한 300만 남기면 돼. 그러면 깎다 보면은 뭐 부동산 떼고 세금 떼고 얼마 하면은 한 7,200에 낙찰 받으면 되네. 이게 쓰잖아. 그럼 7,200에 들어가. 떨어졌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는 300 수익을 잡았으니까. 근데 7,200에 낙찰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00 버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낙찰되기가 되게 어려워. 나도 저 왕십리 원룸 하나 낙찰받는데 6번인가 7번 떨어지고 낙찰받은 거야. 전문적으로 그걸로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아. 있어요? 되게 많았어. 직업이 그걸 자기 직업으로 삼고 직업으로 하면 안 돼. 주업으로 삼고 주업으로 돈 버는 하려면 사람이 현금이 있어요? 10억 이상 있어야 돼. 10억 이상 있는 사람은 현금 10억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여러 개 사서 단타 치면서 계속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직업을 갖고 있어야 대출이 나오거든.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현금 10억 정도 있으면 대출 안 받고 그냥 사서 단타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아침에 눈 뜨면 물건 서칭한 다음에 현장 가봐. 매일같이. 그리고 주변 둘러보고 아 요거 얼마 하면 수익 나겠네. 그럼 요거 언제 들어가야겠네. 그럼 화요일날 법원 가가지고 낙찰 받고 떨어지면 다른 물건 찾아보고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경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아니야 적어내는 얼마예요? 거야. 만약에 7천만 원 이상을 써야 돼. 근데 네가 얼마 쓸지 다른 사람이
그게 그날 그 물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 물건이 나와. 그래서 되게 많이 모여 있어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이 어떤 거 쓸지 모르잖아. 근데 너는 7천만 원 이상 적어야 되는데 이제 혼돈이 오지. 이걸 얼마 적을지. 눈치 싸움 하는 거네. 1원이라도 모자르면은 떨어져.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법원 경매라고 그래. 오케이. 근데 이걸로 막 큰 돈은 못 벌고 조금씩 수익을 내는 거지. またおめえか暇なやつだ。縄解いてやるから俺の仲間になってくれ。なんだと 을 넣어서 3년을 기다려서 1,100만 원이 됐다고 쳐도 손해지. 야 그거는 왜 하냐 그거. 그러니까 왜 하냐 손해지, 이 그거. 말이죠. 그건 그러니까 손해지. 제 그러면 말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어서 3년 뒤에 3천만 원 주면 돼? 2천만 원 수익 줬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 아니야 이거는? 야 막말로 1,000만 원 넣었어. 근데 아니, 3년 뒤에 그럼 강하지. 근데 그게 700만 아니잖아. 원씩, 700만 원씩 근데 수익 아니야 이거? 그게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내가 찾아내야지. 그래서 3년 뒤에 또 3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수익 보전해 주잖아. 그럼 만약에 3천 됐어. 팔았으면 2천만 원 네 수익이잖아. 1,500이 내 거네? 아니 1,000만 원이 내 거네? 세금 떼야죠. 아니 그래 세금 떼서라도 그 1,000만 원을 넣어서 3년 뒤에 3천만 원을 얻으면 3배가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그치. 1년에 1,000만 원씩 1년에 오른다. 700만 원씩이지. 따지고 보면 3년 700만 지났으니까 원씩 2천만 원이 수익이니까 할만하지 그러면. 할만한데 1,000만 원을 저는 아직 통장에 잘 넣는 모르니까 거지. 설명을 다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3천만 원이 될 수 있는 3년 안에 뭐 말로만 들으면은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죠. 그래. 1,000만 원 없을 것 같다. 1,000만 원 너무 작다. 못하지. 한 5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푼으로 하기는 안 된다. 5천으로 1억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년에. 찾아볼게. 나는 힘들고 너네는 가능한 이유가 너는 엄마랑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 굳이 거기 안 살아도 되잖아. 그 말은 전국 어디에다가 사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반면에 나는 우리가 직접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못 사. 다른 한나는 너네가 나이가 너무 어려. 27이잖아. 10년이 지나도 37이야. 그 말은 너와 내가 5천만 원 갖고 있을 때 그 돈의 사용 가치와 한 천지 차이야. 너가 5천만 원과 내 5천만 원은 정말 큰 차이야. 네가 5천만 원으로 다른 데에다 묻어뒀을 때 10년 뒤에 그 돈이 5천만 원이 아니잖아. 얼마가 될 수 있는지 나도 몰라. 반면에 내 5천만 원은 지금 5천만 원인 거야. 그걸 조금이라도 내가 너 나이 때라도 알았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묻어둬라. 근데 그 5천만 원을 너가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묻어두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야. 적금 예금으로 묻어두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야.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어. 계속 화폐를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발행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저런 실물 가치, 부동산 아니면 뭐 금 아니면 이런 것들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 돈을 모이면 모일수록 계속 묻어둬야 돼. 근데 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배 뛰는 게 우습지만 환전이 어려워. 그러니까 환금성이 굉장히 떨어져. 주식은 환금성이 좋지만 수익률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나라 역사상 딱 2번 떨어졌는데 IMF랑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요 2번 때만 떨어졌었어.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랐거든. 그래서 묻어두라고 하는 거지. 특히 서울 수도권 역세권 이쪽은 뭐 계속 오르기 돼 있지. 찾아볼게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찾아볼게.